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어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11호 진주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호 개정으로 공공기록물을 관리해야 하는 기관에 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진주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기록물 관리 조문을 신설하여 출자 출연기관의 기록물 관리 의무 및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예산 수반 및 교재 심사,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22년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없어. 질의하실 위원이 정용학 의원님. 예, 과장님, 예, 정용학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우리 검토 보고서에 보게 되면 적용 대상 기간 해당이 이제 4군데로 돼 있는데, 예. 추후에 또 이게 계획은 있나요, 이게? 지금 현재는 4개 기관이고 앞으로 출자 출연 기관이 더 생기면은 바로 이 조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적용이, 예. 그러면 그때 다시 또 그 조례 개정을. 그렇게는 안 해도 되고 현재 이 조례 한번 개정해 놓으면은 출자 출연 기관이 생기면은 바로 연속성이, 연속해서 적용을 연속성이, 받게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212호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및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답례품 선정 및 업체 공급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기부자 예우 및 기부 활성화 지원 사항 등이 있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은 비용 추계 및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022년 9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백성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우리가 이게 조례안이 채택돼서 하면은 그 주요 내용에 보면은 조례안 목적 밑에 그 답례품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요게 우리가 지금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지금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이제 우리가 공포가 되면은 바로 선정을 할 겁니다. 위원회. 위원회를 선정해서 네. 그럼 위원회에서 정하는 우리가 진주시 특산물을 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 이 부분이 그 특산물도 중요하지만은 그리고 골고루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쪽에 편중이 돼 버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제가 미리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럼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중 몇 명이나 정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뭐 농협이라든지 전문가, 교수, 언론, 또 시의원님 이 각 분야에서 선정을 위촉을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시는 임에 잘 하셔가지고 정말 진주시 발전에 공이 기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학 의원님. 예, 과장님 정용학 의원입니다. 그 3조 한번 봐주십시오. 3조.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지금 본 의원이 우리 진주시 전체를 볼 때도 이게 뭐 성별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보면 이제 그 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진주 이뿐만 아니고 진주시 전체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게 이제 위원회 2개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답례품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기금 운영위원회하고 2개를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구성을. 예. 앞으로 우리 그 진주시에서도 이게 이제 성별은 그게 제한이 있는데 우리 청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우리 지금 이제 기존적으로 쭉 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 이제 약간 우리 원로들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또 그분들한테 위원회의 어떤 걸 맡겨셔가지고 참 수고로움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이제 청년 위주가 아니고 청년도
넣어가지고 좀 새로운 그걸 수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의원 생각인데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것도 뭐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위원회가 이 위원 조건을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1항에도 보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5항에도 보면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문구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가 위원회가 그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이제 이 위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젊은 층도 우리도 그 검토를 해서 향후에 앞으로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제 정말 고생 많이 계속적으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제 고생하신 분들한테 계속 맡길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조금 이제 뒤에서 좀 자문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새로운 45세 이하 청년 좀 새로운 산뜻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위촉해가지고 뭐 많은 인원을 엮는 게 아니고 뭐 한 명 이상을 한다든지 여기는 보면 60%를 갖다 넘기지 않는다 이래 돼 있는데 한 명 정도라도 일단 좀 젊은 분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젊은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농산품을 또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 그러고 또 기업가도 보게 되면 또 새로운 스마트한 그런 기업가들 있습니다. 그럼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구성할 때 45세 청년을 한 명 이상을 연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의안번호 3213호 안건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 신청 가이드라인에도 공모 최종 발표 평가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9월 21일 공모 신청에 따라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대동 구법원에서 자유시장 일원이며 면적은 약 20만 제곱미터이고 사업 유형은 특화 재생형이며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이며 마중물 사업비는 국비 105억, 도비 14억, 시비 56억, 뉴딜 기금 10억을 포함하여 총 185억 5천만 원이며 전체 사업비는 332억 5천여만 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도시재생대학 기초과정을 시작으로 2022년 1월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착수하여서 4월부터 9월까지 도시재생대학 상인과정과 경남도 국토부 사전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최종 활성화계획 안을 수립하고 9월 21일 공모 접수 후 10월 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사업 명칭은 상대와 함께하는 크로스 컬처 타운 CCC로 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첫째,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청년, 지역 주민, 다문화, 외국인과 함께 지역적 특색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거점 조성. 둘째, 진주 상권 중 외국인 상인 점포 밀집 지역으로 활용한 다문화 글로벌 상권 특화 조성. 셋째,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과 보행 안전 접근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골목 환경 정비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21일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11월 3일 경남도 종합평가와 11월 중 국토부 국비지원 타당성 평가를 거쳐 12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가업을 맡으신 용역사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용역사 설명을 들은 후 의원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왔어. 예, 그럼 진주시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사항은 지난해와는 다소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방향 자체가 그간 진행되던 사업 추진 방식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었었다면 금년부터는 도시재생 특화재생이라는 유형으로 신청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로환경 개선 혹은 공공시설, 주차장 또는 기반시설, SOC 시설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라고 하면 특화재생은 말 그대로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표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상대지구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컨텐츠 자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표지에 드러나는 것처럼 남강의 면에 있는 구 법원부지의 활용, 이것을 저희는 이전 적지를 활용한 지역의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희 대상지 끝에 있는 다문화 인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유시장이 저희 지역에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재생 자원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진행되는 사업 방식의 차이 중에 하나가 또한 하드웨어적인 사업의 추진을 집중적으로 제안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라는 가이드의 사업 방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희 근본 상대지구에서 원활하게 추진이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또한 저희 대상 구역 인접지에 바로 저희 시청이 위치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간 진행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업 개요, 지역 여건, 기본 방향,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목적은 지역 특성화를 통한 로컬 창업 활성화,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문화 글로벌 상권 특화,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지의 배후 주거지의 안정성 및 연결성 확보를 통해서 문화 연결성을 강화하고 저희 도시재생 사업뿐만 아니라 LH와 함께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포함하는
연계사업 형태로 포함하는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간적 범위는 2023년부터 26년까지 4개년간 추진될 예정이고 서축으로 구법원부지, 동축으로는 자유시장을 포함한 20만 제곱미터의 사업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185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로 근본 마중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된 과정입니다. 2021년 연말부터 저희는 상대지구 도시재생대학과 상인대학을 추진하며 지역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한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요. 이 또한 저희가 뒤에 말씀드릴 크로스컬처 타운이라는 대규모 시설을 복합화하기 위한 계획이다 보니까 배우시설과 함께 되는 LH, 경찰서, 경상국립대 등 다수의 유관기관과 함께 근본 계획을 수립해 나갔습니다. 지난 8월부터 경남도와 국토부 사전 컨설팅을 거쳐서 9월 21일 도시재생사업 공모 광역 제출, 도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현장 평가를 지난 10월 20일 날 진행된 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구법원부지의 구치소 앞에서도 이렇게 현장 평가를 드리면서 이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여건 변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40여 년간 행정타운이자 법조타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행정법조타운의 중심이 구법원 부지가 이전하게 되면서 이전 적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경상국립대에서 일부 소셜 창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현장 평가를 도는 과정 중에도 이 지역에 다수 밀집되어 있던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등의 시설들이 이탈하게 되면서 지역 상권과 주거 여건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의 간판을 그대로 부착한 채 공실로 남아있는 다수의 점포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도시재생대학, 지역 상인대학,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근본 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도모하였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특화 재생 방향으로 도출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행정 법조타운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반면에 법조타운은 이전되었지만 그 안에서 각종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 내부 자원으로서 지역혁신청년센터가 경남국립대 기반으로 구법원부지의 일부 시설을 활용하여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요. 소셜캠퍼스 온에서는 진주시뿐만 아니라 경남의 창업 청년들이 이 시설을 활용하는 형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시장은 진주시 전체의 절반 이상의 다문화 인구들이 지역 상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글로벌 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는 저 구역 내부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전반적인 특화의 효과를 위해서 그 특화 자원을 확대시켜 보면 진주시청과 함께 남강, 선악산, 시립연암도서관 등을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고 경상국립대와 함께 이 사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강 건너편에는 진주성, 진주역 백년문화공원 등과 함께 특화 시너지를 함께 할 수 있고 콘텐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대와 함께하는 크로스컬처 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이 다소 좀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이곳이 행정법조 타운이었다면 그곳이 비워진 공간을 활용을 해서 이 마을 전체를 상대동 타운이라는 마을 전체를 문화가 교차하는 크로스컬처 타운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사업의 비전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타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자체는 저희 상대 도시재생타운에는 먼저 무엇보다도 교육기관과 민관학이 함께하는 글로컬 캠퍼스라는 게 위치하게 됩니다. 구법원부지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생업의 현장을 책임지는 상권의 현장을 책임지는 글로컬 마켓이 저희 동측의 자유시장을 기반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곳의 서측의 앵커시설, 동측의 앵커시설을 연결하는 글로컬 링크로드를 동서방향 그리고 지역 연계 측면에서 남북 방향으로도 연결함으로써 이 지역은 명실상부한 과거의 행정법조타운이 문화가 다양한 다세대의 계층과 다문화의 계층이 향유되는 크로스컬처 타운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근본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사업 구조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글로컬 캠퍼스를 구 법원부지에 만들게 될 것이고요. 이 안에서는 지역 청년 혁신센터와 함께 컨텐츠를 발굴하고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대상지 동축의 글로컬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다문화 특성화된 상권과 이 상권이 단순히 다문화 계층이 이용하는 특화된 상권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차별화된 상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글로컬 마켓 조성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서측의 주거환경 개선과 골목환경 개선, 범죄 예방을 동시에 수행하는 글로컬 링크로드를 조성하는 세 가지 하드웨어 사업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하위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교육 혹은 문화 전시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담아서 근본 계획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85억 원에 해당하는 마중물 사업비는 상단에 있는 하드웨어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고요. 이 안에서 활동하는 소프트웨어와 예를 들면 야시장 운영 이런 것들은 지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총 사업비 기금을 포함한 185억 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연계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특성화 시장 사업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전 신축 사업 105억 원에 달합니다. 해당 사업을 엮어서 복합화해서 근본 도시재생 특화재생 사업 330여 원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각 개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글로컬 캠퍼스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이전 적지로 남아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지역에 다양한 문화활동과 컨텐츠의 창출, 이게 컨텐츠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창업활동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10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단순히 마중물 사업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민관, 학이 함께하는 삼위일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국립대의 창업 활동들, 그리고 근본에 진주시에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용들, 그리고 민간에서의 창업 인구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 사업구역 안에 뒤에 있는 2개 동의 건물을 3개 동입니다. 작게 세 분류를 하면 3개 동의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방송대 부지와 경상국립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혁신 청년센터의 시설은 기존 시설들과 연계해서 이 지역에 최소한 경상대 학생과 방송대 학생이 대략 2만 명에 달합니다. 그런 청년 인구들도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근본 마중물 사업으로는 3개 동의 건축물이 리모델링 되게 됩니다. 우선 콘텐츠 팩토리, 그 다음 두 번째 컬처 라이브러리, 그 다음 크로스 커뮤니티입니다. 기능적인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대학에 가면 중앙도서관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컬처 라이브러리라는 것이 단순히 이 지역을 이 지역의 문화를 열람할 수 있고 전시 공간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한 이후에 그 주민들과 다문화 계층 혹은 청년 계층과 중년 계층이 화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크로스 커뮤니티 센터라는 공간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람하고 화합한 소통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콘텐츠 팩토리 공간에서 지역의 컨텐츠를 창출해내고 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점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 거점 시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독립적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변에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LH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연계됨으로써 이 배후의 노후 주거지를 해소를 하고 이 시설이 이 노후 주변 주거 지역의 편의 시설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 기능에 대한 내용들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글로컬 어울림 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상인과 방문객, 다국적 외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 이 대상구역의 경우에는 20여 개의 다문화 점포가 활동하고 있고 심지어는 1층부는 다문화 점포가 다수 되어 있고 2층부는 다문화인의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인의 거주지로도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문화 가정의 소통, 이게 단순히 다문화 가정끼리의 소통이 아니라 한글에 대한 배움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2세대에 대한 지역 문화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공영 주차장의 일부 공간을 나대지를 추가 매입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컬 어울림 센터라는 이름으로 시장 편의 시설과 진주시 정책 사업 중 하나인 동부 다문화 가족 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글로컬 상권 경관 형성 사업입니다. 저희 자유시장의 경우에는 어떠한 관문으로 들어오더라도 인면이 드러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의 행정 법조타운의 뭐 시작점의 이미지를 조금 쇠퇴한 이미지로 조금 보여지게 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경관 형성 사업과, 이게 단순히 경관 형성 사업이 아니라 상권으로 유입되는 쾌적한 장보기와 지역 자유시장 상권의 유입까지 도모할 수 있는 형태로 경관 형성 사업을 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쉘터형 아케이드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 전면에 길게 연속되어 있는 아케이드를 야간 경관을 연출하고 미디어 특화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이미지 개선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800세대 이상이 접근하게 되는 한보 타운의 접근 동선에 대한 개선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민들이 자유시장을 먼저 선호할 수 있는 형태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국적 가로경관 연출과 함께 이곳에서 야시장이나 축제 등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자유시장은 도심부에 위치되어 있고 혁신 도시와도 멀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다양한 주거 계층들도 활용할 수 있는 야시장이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청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컬 문화로드 조성 사업은 지금 현재 앵커 시설 중심으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노후 주택에 대한 개선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행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골목 환경 개선과 함께 집수리를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상대 지구는 워낙에 입지나 교통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집수리에 그치지 않고 소규모 주택 정비로 이어지는 형태로 빈집 대학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개보수하는 수준에 그치는 형태로 남겠지만 저희가 수익성이 있는 형태로 컨설팅을 들어감으로써 인접주택과 함께 개발하는 형태로 적극적인 개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문화거리 조성과 동행사업을 통한 집수리와 골목 정비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 사업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40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고요. 이건 단순 사업비 투입에 대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운영관리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일자리와 창업 인구들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 말씀드린 내용과 저희가 현장 평가 그리고 오늘 주시는 의견을 더해서 저희가 잘 보완을 해서 11월 3일 종합 발표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중앙평가까지 거쳐서 최종 12월 말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영 의원님. 대표님, 우리 저 상대동 그 도시 재생 사업이 뉴딜에서 지금까지는 뉴딜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특화 사업으로 바뀌었다는데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예. 바뀌는 겁니까?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예,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보안 사항은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양 의원 문의하셨는데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되기를 지금 이제 경제 재생과 특화 재생으로 두 개 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경제 재생은 아주 큰 규모입니다. 핵심 재생이라 가지고 뭐 천억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 우리는 특화 재생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 지역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특화 재생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그 솔직히 제 지역구기도 하지만은 이 발표를 들어보니까 특화를 좀 억지로 좀 뭐 갖다 붙여갖고 만든 것 같은 급조한 특화를 만드신 것 같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계획상으로 들으면 아주 뭐 동네 확 바뀔 것 같지만은 결국 이쪽 그 구법원 그거는 뭐 그런 계획대로 들어가는 거고 뒤쪽에는 LH가 뭐 하는 거고 이쪽 자유시장 좀 바뀔까 아니면 중간쯤에는 이제 뭡니까 문화 타운 예. 그쪽으로 이제 뭐 골목길을 개선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뭐 빈집 대학도 만들고. 예.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빈집이 되게 많은데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단 아무리 우리가 벽화를 그리고 꾸며놔도 옆에 차를 대고 또 이 혼잡하게 그렇게 있으면 그 거리가 예쁘게 보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그 일단 그 뭐 아주 기초적인 문제겠지만은 주차 걱정이 없는 이는 재생 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우리 뭐 자유시장 쪽에 몇 면이 더 늘어나긴 하지만은 그게 걱정이 조금 되고 또 그리고 자유시장에 그 경관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자유시장 쪽에 복개천 쪽에 그 아케이트가 아까 그 그림 조감도대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네. 그게 아케이트가 그럼 지금이 아케이트라고 할 수도 없지만 지금은 거기 들어가면 제 같은 경우는 천장이 이렇게 손 대면 닿거든요. 이렇게 아주 네. 낮습니다. 네,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 낮아갖고 여름에는 아주 덥고 그리고 불을 피워서 이제 뭐 하니까 덥고 깝깝하고 어둡고 그렇거든요. 그걸 좀 높이면 뭐가 문제냐면 그 상가 그 시장에 있는 상가 2층의 중간에 걸리든가 아니면 아주 올라가서 2층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그 그림은 1층 그대로 1층 높이 그러니까 1층 옥상에서 이렇게 딱 했던데 그러면 내나 똑같은 그는 청고 높이 그 시장통의 높이가 되지 않을까. 아케이트가 이게 좀 높고 이렇게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드는데. 예, 그것은 2층 상인들하고 입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동의가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아케이트는 좀 높아야 예, 시야도 가리지 아니하고 또 환기나 통풍도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의원님의 말씀처럼 그리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2층에 뭐 미용실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이렇게 2층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에서 볼 때 그걸 올리면 이제 저 간판도 가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을 잘 고민해 갖고 아케이트 벽면에 좀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2층에 있는 간판들을 상호들을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 그나마 2층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함을 영업의 불리함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2층까지 올려야 제 생각에는 그 안이 시원하고 쾌적한 그런 그 쇼핑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2층에 그 영업하시는 분들의 광고 효과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걸 좀 고민한다면 좀 더 그 지역이 표나는 그 재생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중앙시장처럼 이렇게 그렇게 뭐 그런 크지도 않지만은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내실이 있는 시장이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고민 좀 하셔갖고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좀 2층까지 이렇게 해서 좀 시원한 쾌적하고 그런 쇼핑 공간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 네, 그리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과 보행 안전 접근성을 확보하려면 일단 그 도로에 차가 최소한 작게 보여야 되는데 저는 제일 좀 문제가 걱정되고 하는 게 주차장 확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임기영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빈집도 많다면 그 이웃 인근을 일단 접근성이 제일 좋게 하려면 주차장입니다. 예,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대책을 세워도 주차 공간 확보가 안 되면 실효성이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그 부분을 꼭 잘 챙기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요 도시 재생을 해가지고 100% 우리 그 선정되신 거를 갖다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 그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것도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조금 존경하는 우리 그 임기영 의원님께서 말씀한 아케이드 밑에 현재 가보게 되면 좀 우두컴컴하고 좀 쾌쾌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쪽에 아케이드 밑에도 있지만 건너편에 또 상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은 어떤 그 맥락에서 청고 부분은 우리 이제 임기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고 밑에 그 매대 있다 아닙니까? 판매대. 이왕 하는 짐에도 그 판매대도 동일성 있게 쭉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판매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판매대까지 좀 한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이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그 진주시청하고 자유시장 앞에 그 육교 있죠. 육교인데 육교에 그 어르신들이 그 갈 곳이 없어서 항시 그 거기에서 그 노상에서 쉬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 재생의 목적이 어떤 보면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다시 이제 어떤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건데 그분들이 계속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그 찬바람 맞아가면서 안 그러면 따가운 햇볕 속에서 있는데 이걸 왜 뺐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 다른 곳으로 좀 유도를 해보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 카메라도 설치하고 좀 보이는 공간이 되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실까 하는 생각을 기대를 가졌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이 도시 재생을 하면서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제 생각에는 이 절호의 찬스다. 이 우리 시에서도 많은 걸 갖다 민원을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도 쾌적한 생활 그 공간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보게 되면 지금 요 계획에 보게 되면 먹거리 그 장터가 생기잖아요. 그게 청년이라든지 다문화 먹거리 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앞에서 있는 한 그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 노상에 있는 한 그게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어떤 공간을 마련하든지 그분들이 그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일거양득이다. 저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문화 센터에도 중점이 있지만은 어떤 공간을 마련해가 그분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마련해 주십사. 이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공간으로 좀 유도를 하는 방안을 넣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전종현 의원님. 네. 예, 가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종현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그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도 이제 생각이 상대 지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제 입지 조건이나 교통 조건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경상국립대학교라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 의원도 이 의원 직전에 이제 청년 창업으로서 이제 좀 활동을 했었는데 진주에도 보면 청년 창업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혹시 문산 바이오 산업진흥원의 경남 창조혁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만 가도 진주 근방에 있는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와서 활성화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동 특성상 문산에 있고 너무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조건이 너무 불편해서 진주에 있는 사람들이 가기가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상대 지구 여기 활성화하는 데서 아까 전에 대표님이 설명하실 때 청년 창업을 활성화를 시켜서 이 동네의 활성화를 일구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잘 그 중앙정부나 경남창조혁신세 창진원에서 하는 사업체거든요. 그 협력을 잘 해가지고 진주 청년 창업가들이 상대 지구로 많이 와야 저는 이제 결국은 사람이 머무르고 많이 올 수 있어야지만 이 지구가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건 좋지만 새로운 유입할 수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유입해서 이 동네가 조금 많이 젊어지고 보면 제가 이 동네 돌아다니면 조금 많이 노후화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결국은 청년 인구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가들이 이곳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핵심 포인트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아까 창조혁신센터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좋은 조언을 받아가지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합니다. 예,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예. 창조혁신센터하고 네. 연계 방안이 사업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백성원 의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 재생 그 활성화 그 어떤 안마 내면은 100% 선정되잖아요, 그죠? 또 이번에도 선정 될 거라 생각하고 또 그간에 노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어차피 중앙시장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누구보다도 중앙시장 그 농계시장 활성화 사업을 경험을 해 보셔서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잘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우리가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보다도 인구 유입이 가장 크니까 조금 전에 아까 저 설명을 들을 적에 LH와 연계를 해서 그 주상 아니 그저 뭐입니까 그 주거 환경 주거 환경 그 개선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는 그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거기 일단 인구가 유입이 돼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아니하면은 실질적으로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가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다문화가 다문화인들이 자리를 거의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유일하게 자유시장만이 지금 다문화가 활성화돼 있고 예부에서도 자유시장 그거 가면 된다는 것이 돼가 있고 이미 점포 주인들도 보니까 다문화인들이 서너 곳에 배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고 하는 걸 봤는데 이 좋은 곳에 정말 이 자유시장이 다문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늘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임기영 의원님 말씀 맞다나 지금 아케이트도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차피 층고는 올라가면은 2층이 막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 제일 지금 우리 중앙시장에 보니까 기존 갖고 계시는 분들과 아케이트 밑에에서 그냥 하고 계시는 분들, 점포 주인하고 세를 내는 분과 세를 내지 않는 분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해보면서 하시는 사업 잘 돼 주시길 바라고 특히 한 번 말씀만 더 드리면은 꼭 중앙시장, 농계시장을 항시 머리에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요 부분만 생각해 버리면은 또 놓칠 수가 있으니까 잘 참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앞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제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앞선 제시의 건 제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인 만큼 제시된 의견을 잘 정리해서 사업계획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5건의 재위탁 사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